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 한국같이 빨리 끝나는 나라는 처음 봐. 프랑스 미녀 승무원이 한국의 밤거리에 빠진 이유. 아니, 한국 거는 뭐가 이렇게 크고 빠른 거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첫 경험을 해보다니. 이제부터라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걸. 여기 한국에서 며칠만 있었는데도 한국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졌다는 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그동안 아시아권 나라는 가본 적이 있지만 승무원 일을 하면서 한국에 온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방문한 한국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졌다는 이 여성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의 한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인데요. 편안하게 비행을 즐기고 있는 승객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승객들이 제 서비스를 받고 만족하는 표정을 지을 때 승무원으로 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무원 유니폼도 무척 이쁘잖아요. 이런 이쁜 유니폼을 입고 일할 수 있는 승무원 같은 직업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 스케줄이 잡혀서 우연히 한국에 방문했다가 너무나 크게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한국에 방문했던 게 처음일 뿐이지 그 전부터 한국에 대해서는 꽤나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화장품 때문인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인 승무원이다 보니 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뷰티 관련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많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화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죠. 자연스러운 한국 메이크업을 따라해보고 싶어서 몇 번 연습은 해봤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진 않더라고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저도 한국처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뷰티 유튜버들이 K-뷰티가 최고라면서 엄청 자연스러운 한국식 메이크업을 선보이고 소개하는 게 아니겠어요? 유튜버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씩 한국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시도하곤 했는데 확실히 이전에 과하다 싶은 프랑스 특유의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프랑스 여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유럽 내에서도 관광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이다 보니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화장품 구매할 때 생분부터 보곤 하죠. 아무래도 피부에 바르는 거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 자체가 답답한 게 느껴지고 잘못 바르다 보면 트러블이 갑자기 일어날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화장품 하나 잘못 발랐다고 빨갛게 올라오는 트러블을 보면 너무 속상해서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어요. 게다가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보니 승객들에게 피부에 난 뾰루지 같은 걸 보이고 싶지 않기도 하죠. 이게 모두 승무원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태 비행기를 타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난 승무원은 본 적이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 화장품 성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한답니다. 그렇게 좋은 성분에 대해 공부하고 그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혜성처럼 한국산 화장품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나라의 화장품들이다 보니 눈여겨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는데 갈수록 피부가 안 좋아져서 화장품을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제 친구 카밀에게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고민인데 화장품 좀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카밀이 한국의 화장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품 좀 추천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카밀이 한국의 화장품을 추천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 화장품들을 발라보니까 확실히 기존의 프랑스 화장품들보다 가격 면에서도 품질 면에서도 좋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구매하기 전에 검색해보니 확실히 자연 원료 기반의 성분들을 많이 사용한 게 보이더라고요. 패키지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품 자체의 디자인도 더 이쁜 거 있죠? 트렌디하면서도 여성들이 갖고 싶게 귀여운 패키지로 된 디자인도 많던데, 언젠간 한국에 간다면 꼭 쓸어 담아서 사와야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도 한국 화장품을 바르면서 예전의 피부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저뿐만 아니라 프랑스 여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화장품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더 놀라웠던 건 화장품을 사용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신제품에 빠르게 녹여낸다는 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카밀도 힘들었나 봐요. 아무튼 비행을 마치고 한국에 온 게이 둘은 모두 녹초가 되었어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승무원 일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명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푹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호텔의 푹신한 침대에 가서 눕지 않으면 정말 몸살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밀한테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죠.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0km를 택시를 타면 13유로나 나오고, 즉 한국 돈으로 원 정도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러자 카밀이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은 택시 요금이 프랑스처럼 비싸지 않고 3분의 1 가격이라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둘이서 나눠서 요금을 낼 테니 부담은 훨씬 덜할 거라면서요. 그래서 원래 타려고 했던 버스나 지하철 대신 저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 처음 온 거다 보니 택시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밀한테 한국 사람들은 택시를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자, 카밀이 이미 휴대폰 앱으로 택시를 예약했으니 택시를 타러 가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고 의논 없이 택시를 예약한 카밀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예약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승객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 내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그 요금이 한국 택시 요금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무척이나 비싸죠. 그래서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뻗어서 택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카밀이 저보고 진정하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프랑스와는 다르게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더라도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만 가지 않으면 되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걱정되는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택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기사님과 통화하면서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데, 깨와 카밀 모두 한국어를 잘할 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밀에게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자 카밀이 휴대폰을 보여주더라고요. 휴대폰에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체 한국인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저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휴대폰 앱을 보니 택시 기사님에 대한 정보와 함께 택시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걔와 택시 기사님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이 점이 참 좋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폭설과 추위가 엄청 몰아쳤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택시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면 따뜻한 곳에서 택시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택시를 처음으로 마주쳤는데 한국의 택시는 택시 크기가 생각보다 무척이나 크더라고요. 알고 보니 카밀이 저희가 짐이 많으니 그걸 대비해서 일부러 큰 기종을 예약했던 거였어요. 택시 기사님도 무척이나 친절한 거 있죠? 저희 짐이 겨울이다 보니 유독 많은 편이었는데 개 희의 짐들을 하나하나 차에 실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많이 피곤했는데 덕분에 편안하게 택시를 탈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유럽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워낙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요금을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카밀이 택시 앱을 보여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택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할지 다 정해져 있고 요금 역시 정해져 있어서 유럽에서와 같은 일을 겪을 일은 없다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고 긴장이 풀린 저는 바로 잠들게 되었어요. 카밀이 깨워서 눈을 떴고 벌써 명동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몽사몽했지만 호텔에 푹신한 침대가 걔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른 체크인을 하고 숙소에 들어선 저희는 깔끔한 인테리어를 한 호텔의 모습에 감탄했어요. 호텔 바깥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얼른 침대에 눕고 싶어서 유니폼을 벗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는데 정말 한순간에 피로가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날따라 몰아치는 한파 때문에 몸이 정말 얼어붙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샤워를 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대신 무척이나 배가 고팠죠. 깨와 함께 같은 비행기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한 카밀도 배고파서 뭐라도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밀에게 룸서비스를 시키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자 카밀도 좋다더군요. 하지만 룸서비스를 주문하려 했던 저는 곧 실망하고 맙니다.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늦어서 룸서비스를 주문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했어요. 몸이 이렇게 피곤하도록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맛있는 음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니요. 편의점에 가서 대충 때우거나 이렇게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하나 속상해하던 찰나 카밀이 저보고 함께 로비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배달 앱을 통해 24시간 내내 사보쌈, 다양한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을 배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저희는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호텔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 배달 앱으로 저희가 원하는 음식들을 주문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보통 7화이 늦어도 8시가 되면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프랑스에서는 보통 700일 늦어도 8시가 되면 식당들이 모두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편의점도 아니고 식당들이 24시간 내내 영업한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그날 한파주의보가 몰아쳐서 무척 추웠거든요. 식당을 찾으러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는 정말 감기에 걸릴 만한 추운 날씨여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카밀이 보여준 배달 앱을 보니 주문 내역. 정말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문내역 수많은 가게들의 음식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프랑스에도 DELIVERO라고 하는 배달 앱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한국처럼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식당들이 열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건 프랑스 음식만 시킬 수 있어서 한국의 배달 앱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가끔씩 집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기 귀찮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편하게 배달을 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파리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다 보니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배달을 시키고 싶어도 못 시키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아쉬울 때가 많고 배달 앱 자체가 그다지 유용하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니 정말 부러워지더라고요. 아무튼 승무원 동료인 카밀과 저는 고민 끝에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어요. 근데 카밀이 주문할 때 갑자기 무슨 이벤트 같은 걸 참여할 거라고 호텔 직원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걔는 음식 주문하는데 무슨 이벤트를 한다고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트는 카밀이 웃으면서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든 말든 솔직히 상관이 없었어요. 무슨 이벤트인지 의문이 들긴 했지만 당장 배가 너무 고팠고 피자를 한시라도 빨리 먹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카밀과 저는 피자를 주문했고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호텔 직원분이 1층에 있는 로비로 내려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피자를 굽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배달이 벌써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배달 온 손에 이상하게 피자 말고도 다른 게 들려 있었는데 카밀이 이거 스파게티니까 같이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제가 알기로는 피자만 시켰는데 말이죠. 그래서 스파게티는 또 언제 주문했냐고 물어보자 카밀이 스파게티 주문한 적 없고 공짜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게 아까 카밀이 참여한 이벤트의 상품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어도 물은 따로 돈 주고 사서 마셔야 하거든요. 프랑스는 공짜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한국에서는 배달 앱에 리뷰 하나만 작성하면 무려 스파게티를 공짜로 주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문화 충격 그 자체였고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피자를 먹었는데 프랑스 사람인 저희 입맛에도 정말 잘 맞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쳤답니다. 그런데 카밀이 갑자기 저한테 같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섭고 위험해서 나가기 싫다고 했죠. 그날 몰아치는 한파 때문에 무척이나 숨기도 했고요. 생각보다 한국의 겨울이 진짜 엄청나게 추운 거 있죠? 제가 사는 프랑스 밤거리에는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기도 해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도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위험한 편이거든요. ANT 밤에만 위험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대낮에도 위험한 일을 겪은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는 항상 밖을 돌아다닐 때 두리번거리면서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대낮인데도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저를 바라보면서 막 솟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트가 보였고 그 마트에서 장을 보는 척하면서 그 남자들을 겨우 따돌린 기억이 있어요. 대낮이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니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었죠. 이렇게 프랑스 거리를 다닐 때 여자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프랑스 여행 오시면 꼭 참고하세요.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 저는 그냥 호텔에 있겠다고 카밀에게도 나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카밀이 여긴 한국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거절하자 카밀이 웃으면서 직접 경험해보고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들어오자면서 걔를 설득하더라고요. 한국 밤거리는 프랑스 밤거리와는 다르게 무척 밝고 안전하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카밀을 믿고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은 더 춥더라고요. 마침 건너편에 방한용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길래 완전 무장을 했죠. 신기했던 게 한국의 밤거리는 프랑스의 밤거리와는 다르게 정말 밝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늦었는데도 대낮 같았죠. 가게나 식당, 카페까지도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곳이 정말 많은 거 있죠. 게다가 걸어가는 중에 바닥에 무슨 노란색을 띤 동그란 불빛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보자 카밀이 여성 안심기가 낄 표시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을 더 자주 돌고 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걸 누르면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바로 달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카밀도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죠. 자기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이렇게 한국처럼 여성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면서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카밀처럼 승무원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한국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도 카밀처럼 승무원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었고 한국 같은 나라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우연히 방문하게 된 한국이지만 정말 살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답니다. 한국인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반겨주실 거죠? 정보 시스템 활용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